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특징 6가지.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짧은 대화여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잠깐의 대화만으로도 피로감이 밀려오고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곤함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다릅니다. 오늘은 진짜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과 공통점 6가지를 정리하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꼭 잘 들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꼭 적용해 보세요. 아주 놀랍도록 달라진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이 6가지 대화 습관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흔치 않고 정말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특징 6가지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진짜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눈을 보고 대화한다. 진심은 결국 눈으로 전해집니다. 대화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관용구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실제로 인간의 신뢰감의 70% 이상이 시선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상대의 눈을 봅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거나 피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은 다칩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으로는 웃어도 눈이 슬프면 그 감정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눈빛 속에 따뜻한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으면 그 한순간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선생님이 칭찬해주며 눈을 마주쳐줬던 순간, 혹은 부모님이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며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를 눈빛으로 대신했을 때의 기억. 그때 느꼈던 따뜻한 안도감. 그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은 경험입니다. 반대로 대화 중에 눈을 피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 있나요? 말은 흘러가는데 자꾸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상대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차례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건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선은 단순한 시각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우리가 눈을 마주친다는 건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 당신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 비언어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마주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의 시선으로 부드럽게 시선을 유지합니다. 그 시선은 공격이 아니라 존중의 표시입니다. 실제로 하버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은 눈맞춤의 시간과 빈도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말 중 약 6070%의 시간 동안만 시선을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뢰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즉, 끊임없이 바라보는 건 부담이고 적절히 마주치고 자연스레 피할 때 신뢰가 생깁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배려의 리듬입니다. 또한 한 리더십 코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리더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안심을 주는 사람이다. 실제로 뛰어난 리더나 상담가는 상대가 말할 때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듣습니다. 입이 아니라 눈으로 그렇구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심이 통하는 대화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점점 눈을 보고 대화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노트북, 카메라 렌즈. 우리는 눈빛 없는 대화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메말라지고 관계는 피상적으로 변해갑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눈을 통해 사람을 봅니다. 대화 상대가 말할 때 잠시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짧은 순간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그 한순간의 교감이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묘하게 안정됩니다. 상대가 나를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않는다는 느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준다는 감각. 그건 단순히 대화가 잘 통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의 존재가 인정되었다는 감정입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확인 행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시선 안에 존재한다는 걸 느낄 때 비로소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에서도,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가장 깊은 순간은 말이 아니라 눈빛이 닿을 때입니다. 시선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긴 말보다 한 번의 눈빛이 상처를 치유하기도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눈을 보고 말한다는 건 그 사람의 내면까지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을 보고 대화하는 사람은 표면이 아닌 본질을 보는 사람입니다. 진심은 결국 눈으로 전해집니다. 눈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진짜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 말을 끊지 않는다.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친구와의 잡담, 동료와의 회의, 가족과의 일상적인 대화까지. 하지만 그중 진짜 대화라 부를 만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듣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민을 털어놓으려 할 때 상대가 중간에 말을 끊고 이렇게 말한 적은 없나요? 아, 그거 나도 알아. 그건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 그 순간 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말을 끊는 사람의 의도는 대부분 나쁘지 않습니다. 공감하려고, 조언해주려고, 혹은 대화를 이어가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내 중심의 대화라는 겁니다. 진짜 공감은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한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이해받고 싶을 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사람은 해결책보다 공감과 수용을 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런 기분이었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속상했겠다. 이 한마디가 어떤 조언보다도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면 그건 내가 옳다가 아니라 너의 감정을 인정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할 때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며 끝까지 듣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이겨야 하는 논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해야 하는 관계로 봅니다. 그 차이가 사람의 품격을 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적극적 경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맥락, 숨겨진 의미까지 함께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대화의 고수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합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거나 짧게 응,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같은 반응을 보냅니다. 이 짧은 피드백만으로도 상대는 느낍니다. 아,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 반대로 말을 자주 끊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통제 욕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주도하고 싶고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멀어집니다. 결국 그 대화는 서로의 이해가 아닌 자기 주장만 남게 됩니다. 대화란 말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마음의 리듬을 맞추는 일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는 들어주고 침묵할 때는 기다려주는 것. 그 단순한 태도 속에 상대는 존중받는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기억하는 대화는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태도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은 이미 그 존재만으로 따뜻한 신뢰를 줍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방어적이지 않아지고 마음 깊은 이야기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듣는 힘입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말로 이기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으로 마음을 얻습니다.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이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을 잠시 비워주는 여백입니다. 어쩌면 진짜 지혜로운 대화는 말보다 듣는 시간이 더 긴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비로소 자신을 이해받았다고 느끼고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듣는다는 건 마음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조율이 잘 되는 사람이 바로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특징 세 번째. 모를 때는 정중하게 질문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도 용기 있는 말은 아마 이 한마디일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걸 감추려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걸 배우려는 사람.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후자입니다. 그들은 모른다는 말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진짜 배움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자신이 부족해 보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충 아는 척, 알지도 못하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아, 그거 나도 들어봤어요. 그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런 내용이던데요? 하지만 상대는 금세 알아차릴 수도 있죠. 이 사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구나. 그 순간 대화의 깊이는 얕아지고 신뢰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을 더 유능하게 평가한다. 왜냐하면 질문은 관심과 배움의 태도를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즉, 모른다고 묻는 사람은 무능한 게 아니라 신뢰를 형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대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질문 대신 단정을 합니다.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 말에는 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의 생각이 자랄 공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대화를 논쟁이 아니라 탐구로 바꿔놓습니다. 질문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건 상대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세계를 탐험하는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묻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은 상대에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심을 꺼내주는 열쇠입니다. 이건 회사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중에 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모두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는 상황에서 누군가 용기 내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화는 형식에서 진짜 논의로 바뀝니다. 그 한마디로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진짜 이해하려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질문은 결국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걸 아는 듯이 말하는 사람은 배움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지식은 쌓였을지 몰라도 지혜는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한 사람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바로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를 빛나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 일을 하며 어떤 걸 느꼈나요?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상대를 생각하게 하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깊게 엮어줍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비난도 비교도 없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모르는 걸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묻는 순간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넓히는 일입니다. 질문이 많을수록 사람은 깊어지고 겸손할수록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대화의 수준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묻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의 질문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고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네 번째 공통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비속어를 쓰지 않는다. 말투에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16,000번 이상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수많은 말 속에 우리의 인격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파동이고 진동이며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말의 파동은 생각보다 멀리 퍼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은 주변을 밝히고 거친 말은 공간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듭니다.
비속어나 욕설은 그 파동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풀어줄 순 있지만 그 에너지는 자신에게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화를 내며 욕을 한 뒤 괜히 더 피곤해진 적이 있지 않나요? 그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언어가 가진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감정 시스템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의 무게를 알고 입 밖으로 내기 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파장을 남길까? 그들은 감정의 쓰레기를 말로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말을 한 번 더 걸러서 부드럽고 단정한 형태로 바꿔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야, 그것도 제대로 못해? 이 한마디는 상대의 자존감을 찌릅니다. 반면, 괜찮아. 이 부분만 다시 보면 더 좋아질 거야. 이건 같은 의미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한쪽은 마음을 닫게 하고 다른 한쪽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건 단순한 어휘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언어는 결국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창입니다. 비속어가 습관인 사람은 감정의 조절력이 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신뢰감과 품위를 줍니다. 그건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관리 능력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줄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격성과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욕은 감정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강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결국 욕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예민해지고 대화는 더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단 한마디도 욕을 하지 않아도 강렬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언어 대신 논리와 온도로 설득합니다.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아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반복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은 일이 반복되면 곤란하니까요. 냉정하지만 싸늘하지 않습니다.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품격 있는 언어의 힘입니다. 비속어를 쓰지 않는다는 건 말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말이 상대를 찌를 수도 있고 감싸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다룹니다. 말투는 습관이지만 습관은 결국 사람을 만듭니다.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쓰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습관적으로 따뜻한 말을 쓰는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언어는 자신을 조각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품격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지혜롭고 신뢰받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말에는 절제와 온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 속에서도 말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말이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도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은 공기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남고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렇기에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비속어를 덜어내면 당신의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에너지는 훨씬 높아집니다. 비속어를 쓰지 않는다는 건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 한마디의 말 속에 당신의 인격이 깃들어 있습니다. 품격 있는 말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 5번째 특징입니다. 요점만 짧고 간결하게 말할 줄 안다. 대화에서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게 말해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이 진짜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의외로 핵심 없이 길게 말하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할 땐 흥미롭지만 끝날 때쯤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호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면 말도 복잡해지고 생각이 명확하면 말도 간결해집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많이 말하기보다 정확히 말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수식어를 덜어내고 핵심만 남깁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보다 그건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겁니다.
이 한 문장이 훨씬 신뢰를 줍니다. 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논리보다 확신에 끌린다. 길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짧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말 뒤에는 정리된 사고와 내면의 확신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간결하게 말한다는 건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생각을 압축하는 능력입니다. 즉, 긴 문장을 짧게 줄이되 의미는 그대로 남기는 기술입니다. 이건 언어의 절약이 아니라 지성의 표현입니다. 생각이 명료한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덜어냅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편안합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10분 동안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결국 아무 결론도 없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단 30초 만에 핵심을 짚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합니다. 그게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짧은 말엔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감정은 짧은 문장에 담깁니다.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짧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꾸며낸 말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들릴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장을 짧게 만들고 의도를 명확히 합니다. 그건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장황한 말보다 정확한 말 한마디에서 신뢰를 느낍니다. 왜냐면 명료함은 자신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서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 불안이 말의 길이를 키우고 결국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단어를 덜어낼수록 그 안에 남는 건 본질입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언어를 장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장을 조각하듯 다룹니다. 쓸데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핵심만 남깁니다. 짧은 문장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말의 길이가 아니라 사람의 에너지 집중도 때문입니다. 짧은 문장은 귀를 멈추게 하고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간결하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상대의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문장은 긴 설명보다 더 큰 신뢰를 줍니다. 대화의 품격은 말의 양이 아니라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짧게 말하되 그 안에 철학과 온기가 담겨 있다면 그 한 문장으로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하지만 오래 남는 사람. 그게 바로 대화의 품격을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특징입니다. 진짜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특징 마지막 6번째. 간결히 말하되 인상은 환하게 유지한다. 말은 짧게, 마음은 따뜻하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대화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이는 따뜻하게 들리고 어떤 이는 싸늘하게 들립니다. 그 차이는 표정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말하느냐에 집중하지만 사실 대화의 절반 이상은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가 받는 인상의 55%는 표정에서, 38%는 말투에서, 단 7%만이 실제 말의 내용에서 온다고 합니다. 즉, 말보다 먼저 닿는 건 인상입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떤 표정 위에서 전달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시선을 맞추며 끝까지 따뜻한 얼굴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의 끝에 남는 건 문장이 아니라 표정이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죠.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상대의 얼굴이 차갑거나 날카로우면 왠지 모르게 불편했던 순간, 반면 따뜻한 미소로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녹듯 편안해진 경험. 그건 단순한 말투의 차이가 아니라 에너지의 전달 방식의 차이입니다. 간결히 말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건 언어의 절제가 아니라 감정의 배려입니다. 말이 길면 감정도 섞입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진심이 또렷해집니다. 짧은 말일수록 표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표정이 문장의 여백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단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말하는 이의 얼굴에 미소가 있다면 그건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라는 의미로 전달됩니다. 표정 하나가 문장의 결을 바꿉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교양입니다. 한 경영 컨설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업무는 논리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그렇기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도 표정이 차갑고 인상이 닫혀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가진 사람은 설령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인상의 힘, 즉 비언어적 신뢰 자본입니다. 인상이 환하다는 건 단순히 웃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열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열려 있으면 상대도 열립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미러링 효과라고 불립니다. 상대는 당신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당신이 따뜻한 얼굴을 하면 상대의 뇌도 편안하다고 느끼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표정은 감정의 언어이자 신뢰의 첫 문장입니다.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득보다 이해를 택하고 말보다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들은 문장을 짧게 하면서도 표정을 환하게 유지합니다. 그 짧은 문장과 밝은 인상 사이에서 상대는 안심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대화는 관계가 되고 관계는 신뢰로 발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간 웃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진심의 온도입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보다 차분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표정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환한 인상이란 항상 미소를 짓는 얼굴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편해지는 얼굴입니다. 말을 줄이되 마음을 닫지 마세요. 단호함과 따뜻함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말은 짧아도 마음은 길 수 있고 표정 하나가 천마디의 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품격 있는 대화는 결국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건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나를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던 사람, 그 한마디 그랬구나 라고 해주던 그 사람. 그게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하는 대화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도 치유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고 있을까요?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항상 말보다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표정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금만 더 천천히 듣고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그 작은 태도가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그럼 오늘 전해드린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6가지 특징 잘 새겨보시고 삶 속에서 꼭 실천해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